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잠시 후 5시 10분부터는요. 추석 특집 YTN 라디오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가 방송됩니다. 추석이 슬픈 내 고향 아이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정기 후원 전화 1688-3570으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생경제가 끝나고 나서 오늘 오후 5시 10분입니다. YTN 라디오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출범 초기부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청년희망펀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년희망펀드 이름 좋죠.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기, 청년 고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그렇지만 재테크하는 펀드가 아니고요. 펀드처럼 여러 돈을 모아서 기부를 받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입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접수가 시작된 지 이틀 동안에 보면은요. 9억 원 정도나 몰렸다고 합니다. 호응이 뜨겁다라고 이 정도면 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자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또 은행 접수처에서는 실적을 쌓기 위해서 다들 가입해라라고 의무 할당을 내려주는 그런 논란도 있고요. 온갖 뒷말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청년희망펀드 그래도 성공해야겠죠. 시작을 했는데요. 성공을 위한 과제 어떤 게 필요할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그러네요. 네.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청년희망펀드잖아요. 네. 네.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년희망펀드는 지난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죠. 펀드인데 국무총리실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공익펀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펀드의 성격은 일반 사익펀드하고는 좀 다른데요. 일반 사익펀드는 원금과 운용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펀드는 공익펀드이기 때문에 원금과 운용 수익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 펀드의 성격이 공익 신탁형 펀드이고 순수하게 기부형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만 그러니까 기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부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세법에 따라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좋은 취지로 돈을 모아서 그걸 더 불리도록 운용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청년희망펀드 이건 또 왜 갑자기 나오게 된 걸까요? 이게 이제 그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이걸 발표했다는 문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노사정 대타협이요? 예.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이걸 제안했다 이런 문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목표의 순수성이 좀 의문이 가는 대목이에요 이게. 왜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계기 없이 이제 그냥 순수하겠다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대다수 근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 중에 상당수도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원래는 그 청년 고용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했지만 이게 청년 고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냐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전문가들이 꽤 많고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이건 청년 고용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와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이 노사정 대타협에 이게 청년 고용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도 하고 청년 고용 확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이런 걸 이제 보여줄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구심을 좀 많이 갖게 합니다. 그렇죠. 노사정 대타협은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서 네. 뭐 네. 기업들이 얼마나 청년들을 고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으니까요. 근데 네, 지금 그리고 이제 거기 핵심 중에 하나가 임금 피크제인데 네. 사실은 뭐 대다수 전문가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게 청년 고용에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정부는 왜냐하면 하겠다라고 의지는 표명했고요. 예, 정부는 물론 그런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게 도입된다 하더라도 지금 기업들이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나 고용 안 하는 게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돈이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로 약간의 뭐 기업 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과 별도로 청년 고용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아마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네네네. 예. 제일 먼저 약정을 한 1호 약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대통령이 하는데 장관들이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뭐, 노동부 장관도 하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넣었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근데 얼마를 모아서 어떤 식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부 국무총리실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얼마를 모으겠다 또는 언제까지 모으겠다 그런 것은 없다고 자신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목표액이 얼마다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청년 고용의 그 고용 절벽이 사라질 때까지 이제 이걸 모으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려면 아마 영구적으로 모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특별한 그 내용은 없다고 정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펀드처럼 기부가 되도록 대통령은 월급의 일부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부 형식으로 한다고 했던 것 같고요. 예. 다른 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치식처럼 목돈을 이렇게 기부하신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논란이 있는 게요. 은행 5곳에서 이걸 받잖아요. 예. 근데 은행별로 아마 실적 경쟁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는지 네. 그 직원들에게 다 강매를 시켰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박 대통령은 아마 좋은 의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 물론 뭐 노사정 대타협이 계기가 됐지만 여기서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십시일반을 하면 큰 문제 없겠지라고 했을 텐데 그게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9억이라고 그러면 이틀 동안 9억이라고 그러면 이거 정말 적은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1년 기부금이 뭐 13조, 14조 그 정도 돼요. 네. 예, 전체적으로. 물론 정교 기관장 기부가 많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뭐 9억이라고 그러면 설령 뭐 1년에 뭐 100억, 200억을 걷는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 고용에 도움이 되려면 최소한 조 단위 정도 돈이 돼야 되는데. 아니 뭐 그런데 일단은 9억이라는 것은 뭐 일단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의 어떤 뭐 체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0억도 안 거쳤다 1년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시방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은행들도 뭐 정권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부 은행에서 이젠 일계좌 가입을 원칙으로 지금 거의 뭐 강매를 하나씩 상품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갓 입사했는데 이렇게 또 자기가 청년들 일자리 위해서 돈 내야 되고 그러면은 약간은 좀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렇고, 네. 예, 그 돈이 모이면은요. 뭐 지금은 9억이지만은 뭐 조 단위로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이게 되면 이걸 그러면은 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한테 준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기업을 설립해서 거기다 돈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기업 돈은 안 받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더더욱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제 펀드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업 돈 안 받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게 뭐 1년 연간으로 한 100억이나 200억을 거칠지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운용하는 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국무총리 밝혔는데 아직
뭐 계획은 이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운용하는 방식을 보면 지금 이제 5대 은행에서 돈을 일단 받아가지고 청년희망재단을 만들고 청년희망재단에서 이제 뭐 국민연금처럼 그 안에서 이제 민간 전문가를 발탁해서 펀드를 운영하고 네. 또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회사에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민간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네요. 정부 얘기는. 네. 그리고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좀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 또 이제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청년, 뭐 학교 졸업 이후에 1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대상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줄까 참 의문이네요. 예. 그건 이제 일단 재단에서 이제 운용해서 그걸 갖고 어느 사업에 돈을 배분할 것인가 그게 구체적인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게 없다. 이게 정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돈을 걷었으면은 적어도 원금 손실은 내지 않고 수익도 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은행들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수익 내기 위해서는 사실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해당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펀드가 기업에 또 투자를 한다, 기업의 주주가 된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펀드가 이제 공익 펀드이긴 하지만 민간 금융회사에 위탁하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사익 펀드하고 유사하게 그냥 운영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부 기업에 대해서 뭐 약간 특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펀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특혜 부분은 적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아직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저기 소장님께서 제안하는 이 청년 취업을 위한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15조를 하네, 14조를 하네. 물론 이거 전체 이제 고용에 관한 겁니다만 이런 얘기를 정부가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실패한 정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취업 지원 정책 이런 건 다 실패했기 때문에 빨리 실패한 정책을 다 버리고 이제 성공한 정책 중심으로 하고 저는 관심이 많은 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이걸 기업에 주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이런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은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로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국주 2588.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집니다. 은퇴솔루션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은퇴솔루션은 조금 독특합니다. 추석 명절에는 가족들 다 모이잖아요. 노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얘기를 나눌 게 아니라 영화 보시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노후와 관련된 영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 경제에서는요. 새로운 추석 풍속과 이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트렌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얘긴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1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 집중활동이 전개됩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행 경로로 이동하고 둘째, 운전자는 과속과 과적금지는 물론 운행 시 시야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네,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주시는 분입니다. 미래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영화 얘기로 풀어가신다고요? 예. 이제 명절 앞이고 분위기도 다 즐거우실 텐데요. 네. 그다음에 또 명절 되면 또 영화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족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텐데 뭐 이런 노후라든지 은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또 영화를 한 편 보고 하는 것도 느끼고 생각하는 게 더 그렇습니다.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영화에 은퇴에 관련된 영화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금요일에 경제 영화관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모 기자가 약간 좀 떨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그 노후와 관련된 영화 이렇게 봐야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그 고령화가 빨리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영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버킷리스트라든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이제 아무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중주, 그다음에 일본 영화로서 이제 내일의 기억, 동경가족 이런 것들 해서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히트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미 많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장수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때 고령가족 고령화 가족, 고령화 가족이든지 뭐 이런 쪽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 세대를 아울러서 좀 히트를 친 게 강풀 작가가 그린 만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게 이게 꼭 나이 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학생들도 그걸 보고 이제 진한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게 이제 영화화도 되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부분의 영화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의 기억이 조금 된 영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광고회사 열심히 다니던 맞습니다. 부장을 하고 제가 부장이어가지고 그때는 부장이 아니었지만 부장이 되면은 저럴 수도 있나 막 이러면서 갑자기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치매 과정이 이렇게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죠. 심리 묘사하고요. 고령화가 빨리 온 사회구나라는 거를 저도 그때 좀 느끼기는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숙제처럼 이번 명절에 이거 다 볼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좀 어떤 것들을 추천을 해주실 건가요? 세 가지 영화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뭐 주로 이제 치매에 관한 영화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 그 외에 다른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부간의 문제에 관한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그러고요. 항상 은퇴와 부부간의 관계를 엮어주셔가지고 상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노후 일자리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치매에 관한 영화 이렇게 각각 한 편씩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치밀하게 구성해 오셨는데요. 그러면은 먼저 이 부부 간의 문제에 대한 영화는 뭔가요? 이게 호프 스프링즈라고요. 못 봤어요, 이거는. 못 보셨죠? 이게 저도 12시 넘어서 심야 영화관에 갔더만은 저희 부부 2명만 봤습니다. 부부가 같이 영화 보시나요? 자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2명만 봤다는 걸 강조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 이제 흥행에서는 실패했습니다. IPTV로는 들어온 걸 봤는데 자꾸 이렇게 넘기게 되더라고요. 이거 반드시 보십시오. 이제 메릴 스트립하고 토미 리 존스가 주연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 토미 리 존스는 아시죠? 그 도망자에서 해리슨 포드를 끈질기게 추격하던 하버드에서 영문학 학사를 받은 지적인 배우입니다. 메릴 스트립도 지적인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메릴 스트립 여기서는 아주 깜찍하게 나옵니다. 깜찍해요? 나이가 들은 얘기인데요. 노후의 부인 얘기인데도 그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상당히 깜찍하게 나옵니다. 결혼 31년 차 부부가 이제 자녀들은 다 이제 출가를 시키고 각방을 쓰고 있는데 어느 날 메릴 스트립이 갑자기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권태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 다른 지역에 있는 정신과 의사한테 휴가를 내서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안 가면은 나하고 이혼이다.
토미 리 존스한테 그렇게 선을 하면서 결국 토미 리 존스가 끝까지 안 가려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 힐링 캠프가 벌어집니다. 정신과 의사와 함께. 예. 근데 주로 근저에 깔려 있는 게 이제 부부 간의 성 트러블에 관한 거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깔려 있고 그 여러 가지 정신과 의사하고 대화하는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재미있고 발랄합니다. 현실적인가요? 예. 물론 우리나라하고 조금 떨어진 면도 있습니다만은 문화적인 차이죠. 예. 그렇지만은 되게 재미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부부들 중에서도 결혼 한 20년이 넘은 부부들. 네. 원래 결혼이라는 건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 환상이 깨지고 딱 정확하게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결혼 한 20년 정도 되신 부부들은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셨으면 합니다. 네. 전 남편하고 영화를 같이 본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인데요. 한번 보시죠. 정말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예. 은퇴 솔루션은 확실하게 해놓고 부부간의 문제에서는 한번 꼭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중고자동차도 한번 어느 시점에서 깨끗하게 한번 하면 훨씬 오래 가지 않습니까? 네. 부부간의 문제도 이런 때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한번 새로이 점검을 하고 리노베이션을 하면은 훨씬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두 번째 영화는 아직 오늘 개봉됩니다. 오늘이요? 인턴이라는 영화인데요. 로버트 드니로 맞습니다. 앤 해스웨이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앤 해스웨이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해서 메릴 스트립의 여비스로 나와서 그때 한번 히트를 쳤었죠. 이제 나오는데 이 30세 여성 CEO로 나옵니다. 멋지게 나오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려는 로버트 드니로 70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이제 10년 후에 꿈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10년 후에 저 80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게 참 왜 이제 제가 이 영화를 한번 봤으면 하는가 하면 한 세 가지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일단 시대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제 여성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CEO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IT 산업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노후의 일자리에 대한 의미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세대차가 많이 나지만 거의 한 40년 차이 나지만은 이 40년의 차이를 어떻게 잘 극복하는가. 예를 들어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는 인생에 많은 경험을 겪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은퇴 후에 이야기를 보면은 화초도 가꾸는 것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할 거는 다 해봤는데 그래도 뭔가 허전하게 내 인생에 빠진 것 같아 해가지고 인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경험과 그다음에 그 30세 CEO의 어떤 젊은이의 패기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코미디 형식인데 그래서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보고 나서도 좀 일자리나 그다음에 이제 세대 간의 화합 조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거 예고편 올라오자마자 유튜브로 봤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한두 살 어린 상사 모시기 어려운 것보다 정말 40살이나 어린 이 상사를 모시면서 어떻게 일해갈 수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저는 꼭 보려고 그럽니다. 저도 꼭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에 관한 영화가 마지막 영화인가요? 그렇습니다. 치매에 관한 영화는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제일 유명한 게 아무르 이거 이제 마지막 사정도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일의 기억이라는 거는 일본 영화답게 정말 차분하게 차분하면서도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건데요. 지금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봤습니다. 보셨어요? 이 배우를 좋아해가지고요. 그러세요. 그 배우 좋아하시는구나. 줄리언 무어. 그리고 이게 그 헝거 게임에서 여자 대통령으로 나왔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수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언어학 교수로 나오고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언어학 교수로 이제 극중에 나오고 어느 정도 이게 실화를 이제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남편이 알렉 볼드윈이 나왔는데 그렇게 잘생긴 미남이 요즘 좀 여성 팬들을 실망을 시키고 있던데 하여튼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그거입니다. 그렇게 언어에 있어서는 남부럽지 않게 제일이라고 생각되는 앨리스가 그 치매로 언어를 잃어가는 과정, 자기의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소위 말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를 걸렸을 때 과연 그 사람의 정체성은 무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아주 담담하게 잘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스틸 앨리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치매가 걸렸지만은 여전히 앨리스다라는 영화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영화라서 꼭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혹시 이제 앞으로 치매 부분은 정말 지금도
85세 이상 되는 사람의 2명 중 1명이 경증 치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가족을 돌보느라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은 너무 많았고 본인이 치매를 겪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돌보려면은 또 이제 치매에 걸린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영화. 그래서 이제 이것과 함께 이제 아무르나 마지막 사중주, 뭐 내일의 기억 이 영화를 같이 보시면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빅데이터 경제지도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현 이사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어디 계세요? 혹시 벌써 고향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 지금 마포 근처까지 왔다가 아무래도 오늘 정말 차가 많아요. 마포대교예요? 마포대교 안쪽에서 어디 카페에서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늦으면 다 마포대교를 가시고. 그건 아니죠? 근데 오늘 진짜 운전하면서 오는데요. 이 가을볕이 너무 세요. 그 옛말에 그 봄볕에는 며느리를 보내고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을 내보낸다 그러잖아요. 반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을볕에 며느리를 내보내서 더 타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봄볕이 자외선이 되게 강해요. 가을볕보다. 그래서 요새 그 추석에 올라오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해서 올라오는 속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오늘 추석 얘기인가요? 네, 오늘 추석은 이제 사람들이 추석에 대해서 조금 달라진 풍속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추석하면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연휴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행이요? 연휴. 이사님 이게 전화가 약간 조금 떨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잘 들리는데요. 이 상태로 계속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휴. 2012년부터 이 연휴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2013년도의 추석이 사실 수요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연휴에 대한 관심이 2013년도부터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선물이나 이런 이동 이런 것보다도 연휴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사님 이게 전화가 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저희가 전화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화 꺼놓으시고요. 제가 전화 거시는 동안에는 막고 있겠습니다. 전화 일단 끊어주시고요.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빅데이터로 좀 풀어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SNS에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도 뭐 음식 얘기 많이 나오죠. 음식을 먹고 싶다도 있고 뭐 하기 싫다, 만들기 싫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행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관련돼서 연휴 이야기가 지금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우리 그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대부분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야 된다. 차례를 안 지내도 가족들이 모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연휴에 뭘 하려고 하는지 최재현 이사님 다시 연결됐다고 하는데 이사님 연결됐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연휴에 그러면은 뭐 여행 가요? 뭐 해요? 요새는 이제 여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올려주시는데 사실 근데 이 보통 추석이 그 당일날 보통 이제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여행을 계획하더라도 이 추석날 그런 어떤 제사를 지내고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휴가 늘어나도 이 국내 여행 쪽으로 이제 추석 같은 경우에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새 그 대체 휴일이 이제 붙기 시작하면서 추석에 그런 것들 지내시고 나서 한 2일 정도 이렇게 국내에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힐링하러 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새 그 호텔 패키지들 워낙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 패키지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반려동물들도 많이 키우시는데
이 반려동물들도 관련해서 또 그 두고 가는 그 호텔에서 봐주시는 곳이 있거든요, 반려동물을. 애견 호텔. 그렇죠, 애견 호텔. 이게 동물병원에 많이 마련돼 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명절 관련돼서 그 애견 호텔들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또 주인들은 그 호텔 패키지에서 호텔을 그 여행을 힐링을 즐기고, 이 반려동물들은 또 애견 호텔에서 또 그런 즐기는 그런 어떤 풍속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냥 여행을 다 떠나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인식 변화들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여행을 이제 가까운 곳으로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 또 1박 2일로 그냥 호텔 패키지들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요새 또 여행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떤 숙박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어서 아예 캠핑하시는 분들 아니면 늦게 잡아서 가기가 좀 예약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추석 그러면은 또 남자거나 여자거나 어른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있잖아요. 네, 제가 작년 이맘때 추석 때 한번 분석해서 우리 그 엄마들,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을 추석 당일 전전날에 건드리면 안 된다. 전전날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틀 전에는 자신 없으면 아예 보이지 말아라. 알짱거리다 걸리면 큰 화를 본다라고 이제 제가 팁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사실 명절 증후군 관련돼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부터 올라왔던 것도 좀 줄어들고요. 요새 나오는 건 이제 명절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그 명절이 다가오면서 오는 그런 걱정에 대한 어떤 명절 증후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명절을 지내면서 여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가다 보니까 그 명절 갔다 온 뒤에 그 여행도 갔다 오고 오면서 오는 후유증, 집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명절 마지막 날 휴일날 그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약간 좀 작년과는 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음식에 관한 스트레스도 예전에는 어떤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이지만 완전히 이제 느낌이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엄마들도 예전에는 이제 음식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어떤 스트레스가 지금은 조금 좀 달리 변화가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명절날 또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빠만 혼자 내려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 준비를 좀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가 조금 다르게 문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명절 문화의 무슨 변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몇 년도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영화 좀 전에 이제 영화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가족 영화 관련해서 이 명절날 또 하나의 그 어떤 가족들 간의 어떤 새로운 어떤 가족의 느낌을 느끼는 그런 어떤 감동을 주는 영화 그것들 많이 또 제작하는 쪽에서도 많이 제작해 주시고요. 가족 영화가 많이 개봉하나요? 지금 이제 개봉 준비하는 영화도 있고, 또 베테랑도 아직도 지금 계속 상영 중에 있어요. 그리고 뭐 탐정이라는 영화, 또 항상 그렇듯이 그 사극, 그 사도가 이번에 또, 개봉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영화를 이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아지고, 또 요새는 방송에서 그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항상 추석하고 설날에 그때도 이제 나오잖아요. 새로운 어떤 재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KBS, MBC, SBS 다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특히 MBC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번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사님 작년하고는 추석 진짜 많이 다르네요, 분위기가. 네,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안녕하세요. 고소영입니다. 나이 들면 칙칙함, 주름, 탄력 다 신경 쓰이잖아요. 슈퍼바이탈 크림이 꽉 잡아주니까 피부가 확 살아요. 탱탱하고 환한 피부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문자 당첨자는 3611번이시고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